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제가 과거에 상권 조사를 했던 지역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2017년 진행하였던 경기도 강주시 태전지구 상권을 한번 브리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제 상권 조사는 지역업체 요청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상권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경기도 강주시는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도농복합지역의 공통적인 특징 자체는 보면은 이제 서울과 가까울수록 난개발이 심합니다. 즉 해가지고 도시 자체가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것보다는 그 번역별로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난개발이 심했었는데, 이제 태전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과 이제 성남시가 가깝다 보니까 실제로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급하게 개발됐던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자체는 2000년도 그 전후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그 이제까지 현재까지도 이제 도시가 쭉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그 경기도 강주의 이제 인구는 현재 한 39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지역은 보시면 이제 경안동이나 그리고 그 분당과 가까운 오포보다도 오히려 도시 자체가 더 인구가 이제 빨리 늘어나고 빨리 증가하고 하는 그런 지역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전지구는 그 법정동으로는 태전동에 속하지만은 잘 알다시피 행정동 자체는 강남동에 광주시 강남동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지역의 이제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은 그 직리천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이제 삼봉국도와 동쪽에 이제 45번 국도 이제 해안도로, 그리고 남쪽에 45번 국도인 포운대로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구 개발 자체는 2000년을 전후하여 시작하여 초기에는 직리천 주변과 북쪽 지역에 이제 주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태전 이지구 자체가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배후 인구를 보면은 행정동 인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남 1동과 2동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강남 1동에 2024년 8월 기준 인구가 31,877명이고, 강남 2동이 이제 33,235명입니다. 그리고 그 광남동은 아니지만은 태전지구 바로 넘어가 이제 오포 고산리가 됩니다. 이제 고산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실제로 이 지역은 오포 상권보다는 오포나 그리고 이제 서현동 상권으로 유입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태전지구 상권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태전지구의 이제 상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에 지금 인구들이 약 한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광주시 전체 인구로서는 전체 인구 약 19%에 해당하는 약 7만 5천 명 정도가 태전지구의 이제 인구 숫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현황으로는 전체적으로 17,282세대가 있는데, 강남 1동에 2,046세대, 그리고 강남 2동이 1,756세대, 그리고 고산지구가 이제 4,480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구가 급격히 개발되고 하는 지역을 보면은 특히 인구가 젊은 층 인구들이 유입이 되는데, 상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의 숫자들입니다. 학생들의 숫자를 보면은 학생들 숫자를 보면 초등학교가 지금 강남 1, 2동에 3,712명입니다. 12명이고, 고산지구의 고산하늘초등학교가 1,330명으로서 이 부분들을 합치면 태전지구 영향권 내는 약 5,000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취학을 하고 있고, 중학교 학생 수는 1,905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학생 수가 이제 1,960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약 한 9,000명 정도가 태전지구의 영향권 안에 학생 숫자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7만 5천 명에 9,000명이니까 약 한
10한 3, 4%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른 신도시나 이런 택지지구 못지않게 그 초등학생이나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학생들을 이제 케어하고 하는 주부들이 이런 부분들이 상권 내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런 주민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지금 퇴전지구의 가장 핸디캡 자체가 이제 보면은 이제 교통 현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교통 현황으로는 지금 보면은 그 지하철로서는 경강선이 이제 삼농역이나 그리고 경기도 광주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 지하철역의 이제 운행 그 시간을 보면은 실제로 낮 시간에 타보면은 경기도 광주역까지는 한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난개발이 심하다 보니까 도로망 자체가 안 좋아서 그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가 심하고, 그리고 낮 시간대는 주로 이제 낮 시간대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그 운행 시간 운행 간격 자체가 상당히 불규칙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버스는 일반적인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이나 성남으로 가는 부분들이 이제 3번 국도를 이용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포를 거쳐서 오포에서 이제 태제고개를 넘어서 이제 서현으로 이제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도로 자체가 모두 이제 단일 도로로 되다 보니까 실제로 출퇴근 시간들이나 주말이나 이런 시간들은 사실은 상당히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교통편 자체가 외부로 이동하고 하는 교통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교통이 안 좋다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상권 내에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기회가 많이 이제 제공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외부 이동이 불편하다 보면은 오히려 지역적인 특징으로서는 항아리 상권이 사실은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퇴전지구는 학생 수가 많고 절대 다수가 이제 경기도 광주시 전체로 보면은 평균 연령 자체가 낮습니다. 평균 연령 자체가 낮다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적극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젊은층들이 많다는 부분들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 이동의 경우는 이제 평균 연령 자체가 38.5세로 사실은 굉장히 낮은 부분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퇴전지구 상권은 가장 먼저 상권 형성이 되었던 곳이 태봉교를 기준으로 이제 강남 이동 주민센터 부분들하고 이제 지금 효성 해링턴 앞에서 출발하고 하는 광남 일동의 이제 상점가들 이런 쪽에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태전 2주구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태전고 앞에 준주거 상권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2018년 이후에 이제 태전고 앞에 준주거 상권들이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심 상업지역인데, 중심 상업지역은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여러 부분들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상업지역이 지금 퇴전지구에서 상업지역이 바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원인 자체가 개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늦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광주 도시공사가 아마 개발 주체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상업지역에 대한 보상 부분들이나 그리고 지금 지중화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아파트 입주 시점과 이제 매칭이 안 되게 사실은 이제 상업지역들이 개발 자체가 지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개발 자체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제 퇴전지구의 가장 큰 상업지역 자체는 지금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위치하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준주거 상권들이 결국은 상권을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퇴전지구의 이제 너머에 있는 오포 지역의 이제 고산지구의 주민들까지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권적인 여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전지구에서 이제 상업지역 자체는 앞으로 조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 광주 상권에서는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태전지구 상권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제 관심 가지고 태전지구 상권들은 지켜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경기도 광주시 태전지구 상권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